안녕하세요.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신제품이 따로 없었기도 했고, 굉장히 바쁘기도 했고요. 자, 오늘은 그 위에 그 신제품인 위 M712 마우저 권총, 마우저 그 가스블로베 풀메탈입니다. 권총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출시가 된 지는 조금,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온 지는 한 2주 정도 됐고요. 제가 리뷰를 좀 늦게 제작하는 바람에 상품도 좀 늦게 올렸고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수량이. 일단은 굉장히 독특한 제품이고요. 실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실 제품, 그러니까 실총에 관한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본 제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위답게 굉장히 그 뭐랄까요, 고급지진 않아요. 고급지진 않고요. 그냥 위답습니다. 위. 좀 이 아트 좀 어떻게 마루이한테 좀 배워서 좀 깔끔하게 좀 안 될까가 좀 기대되긴 하는데, 사실 뭐 제품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면에서도 원가 절감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마우저 권총에 대해서, 실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우저는 원래 독일 그 회사입니다. 독일의 그 군용 총기 제작 회사고요. 원래 그 창설자, 그러니까 이 총의 제작자 이름이 그 페터 파울 마우저,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마우저예요. 그래서 성자체가 마우저라서 그래서 이제 회사가 마우저가 된 거고, 이 총의 이름도 그냥 마우저라 부르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기형 제품은, 그러니까 실총에서 초기형 제품은 마우저라고 똑같이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 모델명이 초기 거는 C96입니다. C96입니다. C96이고요. 이제 그 뒤에 개량된 것이 바로 M712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마우저 C96은 이제 초기형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712는 이제 개량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제품으로 내놓은 것은 C96 버전이 아닌 그 M712 버전, 그러니까 개량형 버전을 제품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구한말의 그 대한제국군에서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일본군하고 그 항해전쟁 할 때 당시에 많이 썼고요. 그래서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군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카피 제품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웃기죠. 그 일본군을 상대로 중국군이 항해전쟁을 할 때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항해전쟁의 대상이 됐던 적국인 일본에서조차 사용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이 마우저 M712 제품의 원형격인 C96 버전 같은 경우에는 1896년에서 1937년 사이에 마우저사에서 계속 제작을 했었고요. 뭐 다양하게 좀 불리긴 하는데요. 뭐 일본에서는 자기네가 개량한 버전에 대한 이름도 또 따로 있고요. 일반적으로 마우저 권총 또는 이제 모젤 권총 또는 뭐 중국에서는 사창 권총이라고 따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담배각 같이 그 나무각으로 만들었다 해서 탄도 실총 같으면 9mm 탄부터 시작해서 7.63mm 탄도 있고, 그 다음에 45 ACP 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은 사실은 같은 C96이라 할지라도 탄 종류에 좀 다를 수 있고요. M712 버전도 마찬가지고요. 구형 제품인, 이거의 이제 원형 제품인 실총에서의 C96, 실총 C96의 무게는 1.13 kg이고요. 지금 현재 이 제품의 무게는 그거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2.15kg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거의 2배 정도 무게라고 보시면 되죠. 실총에서 C96 같은 경우는, 원형이 되는 C96 마우저 권총 같은 경우는 유효 사거리가 150에서 200m, 최대 사거리가 200m입니다. 사실 뭐 에어소프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거기도 하죠. 에어소프트는 비비탄이니까요. 이거는 실총알이잖아요. 실총알로 200m면 권총 쳐놓고 적은 건 아니죠. 개발하는 데는 대략 그 2년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러니까 C96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1894년에서 1896년 사이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94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고정식 탄창을 사용했고요. 지금처럼 이런 그 박스형 탄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넣는 방식 타입으로 주로 1, 2차 대전 때 독일군에서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 그 독일군에서도 사용을 했지만 루거가 안 나와서 대용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많이 샀습니다. 중국군에서 굉장히 많이 샀고요. 이게 가격이 쌌대요. C96 자체가. 그래서 많이 사기도 했고 많이 카피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심지어 스페인까지, 러시아도 있고요. 근데 그 손잡이 자체가요 굉장히 좀 독특하거든요. 이렇게 그 둥근 빗자루 형태라 그러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빗자루 아시죠? 빗자루 끝에 그 동그란 자루처럼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제 브로맨들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서양인보다는 아시아 계통, 동양인 계통이 이렇게 손이 작잖아요. 그래서 동양인 계통이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 개머리판을 채용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착탈식,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착탈, 빼고 낄 수 있는 개머리판을 채용을 했는데 이거 아주 독특한 개념이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개머리판 안에 권총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권총집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제 차고 다니면서 썼던 그런 개념인데 이게 어찌 보면 뭐랄까 권총도 아니고 소총도 아닌 중간 정도의 어정쩡한 개념의 총인데요. 뭐 어찌 보면 뭐 짧게 만든 뭐 소총 뭐 이런 개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독일군에 공급될 때는 이제 7.63mm 탄을 안 쓰고요, 9mm 탄을 썼기 때문에 그 독일군 거 C96 거에 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빗자루형 자루 있잖아요. 빗자루 손잡이 있잖아요. 브로맨들이라 해서 그 빗자루 손잡이에 보면 이렇게 구자가 써 있는 거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각인돼 가지고 실물 사진에 보면 그거는 이제 그 독일군에서 채용이 됐던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63mm 탄을 써야 되는데 9mm 탄을 썼기 때문에 거기다가 9mm 탄을 사용한다 해서 구자를 각인을 하고 거기에 각인한 부분에 빨간 색깔로 색을 칠한 거죠. 그래서 9mm 탄을 사용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독일군에 공급한 제품 자체는 이제 다른 별명으로 이제 레드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품 중에 보면 C96인데 실물 중에는 구자가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뭐 특이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9mm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짝퉁이 워낙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스페인의 M90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C96을 개량해서 개량했다는데 사실은 이제 카피한 다음에 뭐 나름대로 막 개발한 거죠. 라이센스 썼나 봐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20발들이 탄창을 개발해서 상자 탄창, 그러니까 이런 박스 탄창을 개발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마오쩌사에서 그럼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 원 제조사가 우린데 그래서 M712라는 지금 현재 이 버전을 만든 겁니다. M712가 되면서 바뀌어진 점이 일단 그 초기의 C96은 반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동 모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탕 반자동이란 건 단사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M712로 가면서 연사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채꼴 모양의 연사 셀렉터가 채용이 됐고요. 이 연사 셀렉터 같은 경우는 그 자동하고 단발을 쓸 수 있는데요. 부채꼴 모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이제 10발들이 탄창, 실물에서요. 실총에서는 10발들이 탄창이나 조금 긴 20발들이 탄창을 채용을 했습니다. 박스 탄창을. 그래서 이제 위에서 삽입하는 방식이 아닌 탄창을 갖고 다니면서 삽입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제품을 개발한 거죠. 하지만 개발해놓고 나서 사실 구조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부가 그 고장도 굉장히 고장이 났을 때 굉장히 수리하기 좀 까다롭고요. 셀렉터 자체도 사실 없던 거를 그냥 만든 거라서요. 연사 버전을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사실 이 셀렉터가 말썽을 많이 부렸다고 그래요. 실총에서는 뭐 이쪽으로 제품화하면서 위쪽에서는 어떤 말썽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말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명은 사실 보시면 위에 712라고 써 있는데 원래 M712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아마 라이센스 문제로 제품의 M자를 빼고 그냥 712로 쓴 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은 이제 마우저 M7
M712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M712라고 그러면 안 되죠. M712.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버전이고요. 조금 독특한 것이 원래는 일반적으로 권총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탄창이 10발짜리하고 20발짜리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제품 내에 넣어주는 건 보통은 10발짜리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든 넣는데 여기 반대로 20발들이를 기본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10발들이는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꾸로 보니까 헷갈리네요. 네, can be sold separately. 그러니까 그 별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20발들이의 그 롱 탄창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10발들이 탄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제품이요. 그 20발들이 그냥 원래 포함된 거를 쓰게 되면 문제가 홀스터 안에 들어갈 때 탄창을 빼야 됩니다. 탄창만 덜렁덜렁 들고 다녀야 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10발들이를 별도로 사시게 되면 10발들이는 본체 안에 삽입한 상태에서 탄창을 삽입한 상태에서 요 개머리판 홀스터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옵션으로 매달아 놓긴 했지만 10발들이는 사실 기본으로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마우저를 판매하다 보면 항상 그 숏탄창을 처음에 무시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가서 급하게 찾으시는데 나중에는 탄창이 없거든요. 없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구매하실 때 같이 구매하시면 되겠고 뭐 많이는 필요 없고요. 탄창은 2개 정도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대략. 그래서 하나 정도, 숏탄창 하나 정도는 여분으로 꼭 구매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네. 리뷰가 일단 두 파트로 될 것 같은데요. 앞에 그 실총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일단 제품을 좀 열어서 제품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박스를 짜잔 개봉하겠습니다. 원래 제품 매뉴얼이 있고요. 네,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총 본체, 그 다음에 개머리판 스톡이죠. 그 다음에 탄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발송하기 전에 당연히 총은 전반적으로 검사와 분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분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뭐 분해에 따라서 고객님들이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탄창을 넣고 삽탄을 해서 격발 시험을 합니다. 대만산 제품 같은 경우에 마루이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상대적으로 불량률이 좀 높은 편이긴 해서요. 저희가 발송하기 전에 마루이 제품도 그렇긴 하지만 꼭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만산 제품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송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조금 다른 쇼핑몰하고 다르게 저희가 좀 세팅을 해둬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분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재조립에 문제가 없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테스트를 꼭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게 되면 탄창 자체에 이렇게 살짝 표시가 날 수 있습니다. 가스를 채우고 실제로 격발을 해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탄창 자국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쓰던 걸 판매한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분해하고 나서 다시 재조립하고 나서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님들이 제품을 받았을 때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 오해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작동을 항상 하고 작동 테스트 이상이 없는 것만 제품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그냥 받아서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창에 사용 흔적이 있다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희가 발송한 제품은 반드시 있습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설명서가 있는데 매뉴얼은 솔직히 좀 윗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좀 부실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매뉴얼에서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구조나 셀렉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은 뭐 동일합니다만 다른 거하고 다르게 조금 독특한 게 상부 슬라이드를 분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주구장창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 왜 상부를 이렇게 자꾸 분해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분해를 별로 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호법 부분에 대한 설명은 또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분해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돼 있는데, 분해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다 해서 분해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분해하고 조립할 때 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 고객님들이 하셔가지고 분해하시는 거는 뭐 어차피 고객님 자유인데요. 다시 재조립을 못 하시거나 부속을 분실하시면 재조립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분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슬라이드 쪽 분해는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미리 그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손대실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부분도 있긴 한데요. 베이직 메인터넌스라고 그 따로 써 있는데, 그 메인터넌스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실리콘 오일을 도포하라고 슬라이드 작동 부위에, 그러니까 슬라이드 작동 부위니까 이제 그 요 안쪽 작동 부위를 말하는 건데요. 슬라이드 작동 부위에 오일을 칠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려면 매번 분해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분해가 간단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은 하지 못하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이게 설명서가 좀 괴상해서 그래요. 뒤에는 이제 일반적인 분해도가 있는데, 뭐 분해도 보시고 분해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파손된 부속이 있거나 그랬을 때 혹시 이제 부속 번호를 확인하면 서로 얘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설명서는 치우고요. 개머리판이 있습니다. 자, 개머리판 먼저 볼게요. 개머리판을 보면요, 이렇게 우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구멍이 슝 있고요. 반대쪽에 왼쪽 편에 보면 이렇게 멈치가 있는데, 이 멈치를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고 안에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 공간을 잘 보시면 밑에는 넓적하게 되어 있고 위에는 총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이죠?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고요. 다만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롱탄창을 쓰시게 되면 롱탄창은 걸려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숏탄창을 여기다 넣고 다니시면 쓰실 때 바로 꺼내서 쓰실 수 있는 거죠. 롱탄창은 이제 별도로 소지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머리판을 그 홀스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이 개머리판 자체를 이제 견착대, 즉 스톡 개머리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료를 보시면 여기다 끈을 매달아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다 끈을 매달아 가지고 홀스터로 이렇게 차고 다녔던 그런 그 전쟁시 그렇게 사고 다녔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원래 실물에서는 이 스톡이 당연히 목재고요. 얘는 지금 현재 목재는 아닙니다. 목재 쓰게 되면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목재를 사용하진 않았고요. 목재 같이 생긴 강화 플라스틱 ABS입니다. ABS고요. 스톡은 개머리판에 연결이 가능하고요. 개머리판에 연결을 하면 당연히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레바를 눌러주시고 이 홈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끼워야 됩니다. 이렇게 끼워서 올려서 결합해 주시면 짜잔 이렇게 라이플 형태가 됩니다. 라이플 형태의 총이 생기게 되고요. 개머리판은 이제 평상시 안 쓰면 바로 이 안에 권총을 넣어서 홀스터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개머리판 이쪽 끝에 고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걸고 다니면서 썼더라고요. 실물에서 보면 분해할 때는 이 레바 있죠. 이 레바를 제끼고 아래로 빼주면 분해가 끝납니다. 그래서 개머리판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재질은 진짜 목재는 아니다. 진짜 목재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2부로 넘어가야 되겠네요.